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 쉬운 수능 영어 1등급 영수쌤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자, 2023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경기도교육청 내부의 문제, 즉 이제 보안 사고가 작년에 터져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유출되는 바람에 그것들을 좀 재정비하고 하느라 경기도교육청이 원래는 4월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5월에 실행을 하게 되었어요.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아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이제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특이한 그런 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해설 강의에서 제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영어를 사실 이제 해설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쭉 읽고 해석을 해주다가 그럼 당연히 이런 말이지 하면서 당연히 정답은 3번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최대한 그런 식의 해설은 지양하고 제가 늘 그랬던 것처럼 글을 읽을 때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정답과 오답을 구분해서 우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사고 과정을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이 글을 읽었어야 이걸 맞출 수 있었을까, 오답에 빠지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좀 메타인지를 가지고 이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3월 모의고사가 오늘 특히 저랑 촬영하는 PD님이 지난 3월에도 정말 밤늦게까지 함께했던 PD님이라 지금 감회가 새로운데요. PD님 그때 1등급이 몇 % 나온지 아세요? 네. 나중에 이제 채점 결과 발표됐는데 1.98%가 1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보다 오히려 절대평가인데 더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야. 상대평가 때 1등급이 4%인데요. 절대평가인데 90점만 넣으면 되는데 1.98%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영어가 어려워지고 있고 이번 4월 모의고사도 3월보다는 조금 쉽긴 하지만 결코 쉽다고만은 할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난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하나 선생님이랑 공부 지금부터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의 이 커리큘럼 속에 이 문항을 풀 수 있게 여러분들 만드는 그런 능력 모두 다 갖춰 놓는 채로 지금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믿고 따라와 주시면 어떠한 문제도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함축 의미 추론. 밑줄 친 밑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함축 의미 추론 푸는 법은 3단계로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밑줄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일단은 글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민문 요과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이 지문에서 이 밑줄의 의미를 표현한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이제 앵커링이라고 표현합니다. 답의 근거에다가 닻을 딱 내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뇌피셜로 이해하면 안 되고 반드시 지문에서 이 밑줄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앵커링 된 걸 기준으로 선택지에서 최대한 같은 말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줄의 의미는 사전적으로는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지만 이렇게 이제 앵커링을 하고 나면 즉 지문에서 이 밑줄의 의미가 뭔지 나타내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보고 나서 이 밑줄을 읽으면 그때는 이 밑줄의 의미가 마지막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 내리고 나서는 사후적으로도 한번 이 밑줄의 의미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자, 사실 이 글은 굉장히 쉬워요. 어떤 거에만 주목을 하면 쉽고 편하냐면 첫 줄 보세요. 우리의 뇌는 light up 밝아지는데 자, 여기 왼절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부사절에 우리의 예측된 현실이 그리고 우리의 예측된 현실과 실제의 현실이 match 딱 들어맞을 때 자, 이렇게 부사절을 표시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이 주절과 부사절을 통한 인과 선후 관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뇌가 밝아져. 예측된 현실과 실제 현실이 들어맞으면 나의 예측과 실제가 딱 들어맞으면 뇌가 환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다가 써볼게요. 주어 동사 when 주어 동사 이렇게 있는데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한다. 즉 이 주절과 부사절을 통한 선후 인과관계에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빈칸 같은 문제에서도 평가원에서 정말 이게 아주 핵심적인 근거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글을 잘 읽는 학생은 예측된 현실과 실제 현실이 들어맞으면 좋은 거구나 라고 딱 여기서 정보를 잡았어요. Our brains love to be right. 우리의 뇌는 올바르게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예측과 현실이 맞는 거. 그래서 아, 내가 맞구나 라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결국 앞문장과 같은 말이네요. We also don't like to be wrong. 우리는 또한 틀리는 걸 싫어해요. And we feel threatened. 자, 여기 봐. 우리는 위협당한다고 느끼는데 언제? 여기 왼절 표시해 볼게요. 다시. 우리의 이렇게 고정된 예측이 don't come true. 실현되지 않을 때는 위협당한다고 느낍니다. 아,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앞에 거랑 정반대네요. 위협당하는 건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서 고정관념적 예측이 실현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치, 여기 있는 왼절과 정반대의 상황이죠. 예측과 현실이 맞지 않을 때, 즉 예측이 실현 안 될 때는 위협당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면은 좀 기분이 나쁘다는 거지. 피디님도 잘 이해되시죠? 이렇게 왼절과 주절의 선후 인과관계를 딱 잡아내면은 어떤 상황에서 뇌가 플러스고 어떤 상황에서 뇌가 마이너스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psychologist Wendy Mendes asked white and Asian college students. 자, 이 심리학자 웬디라는 사람이 한번 부탁했대요. 요구했대요. 이 백인과 아시아 대학교 학생들이 뭐 하도록? 상호작용하도록. 이 라틴 학생들과. 자, 이 라틴 학생들은 누구냐면 그 이전에 고용됐는데 배우로서 고용이 됐답니다. 이 연구자들에 의해서.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읽었을 때도 어떤 판단을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심리학자가 어떤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등호 표시를 딱 해주시고 어떤 실험이나 연구는 결국 앞에 내용과 보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뇌가 언제 이 플러스고 마이너스 이거랑 지금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 내려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라틴 학생과 이렇게 좀 교류를 하도록 하는 건데요. Some of the Latino students, 그 라틴 학생들의 일부는 portray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묘사했는데 as, 뭐로서 묘사했냐면 사회 경제적으로 high status, 되게 높은 지위 가진 걸로 묘사를 했대요. 자, with lawyer fathers, 변호사 아버지, 교수 어머니, 그리고 summers, 여름인데 보내지는 여름이야. 뭐 하면서? 유럽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와, 럭셔리해. 그래서 어떤 라틴 학생들은, 라틴계 학생은 자기가 부유하다라고 소개를 했고 others portray themselves as low status. 다른 애들은 자기 자신을 낮은 지위라고 묘사를 했대요. 자, 뭘 가지고 있어요? unemployed parents, 실직 중인 부모님, 그리고 part-time summer job. 나 여름에는 part-time 해야 돼, 알바 뛰어야 돼, 뭐 이러면서. 오케이. Researchers found that. 자, 여러분들 글 읽을 때 여기에 주목해야 되겠죠? 일단 별표 한번 하겠습니다. 왜 별표했죠? 여기 주목해야. 연구 결과니까 당연히 여기에 주목을 지금부터 딱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연구 결과 나오고 났는데 또 왼절 나오죠? 그러면 부사절과 주절을 통한 뭐에 주목해라? 인과 선후 관계에 주목해라고 했어요. 자, 연구 결과는 뭐냐면 When participants interact with Latino students, 참여자들이 라틴 학생들하고 상호작용을 했는데 어떤 라틴 학생이냐면 who appear to come from, 어디로부터 온 것처럼 보여. 어디로부터? wealth, 부에서 온 것처럼 보여. 여기서 부에서 왔다는 건 아까 하이랑 로우 중에 하이 스테이터스를 말하는 거겠죠. 졸라 잘 사는 그런 데서 온 것처럼 보여가지고 and thus challenge American stereotypes. challenge, 이의를 제기하다. 자, 이거는 일종의 부정어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뭐의 이의를 제기해? 이 미국 애들의 스테레오타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면 라틴 애들은 원래 라틴 흑인 이런 애들 좀 못 사는 애들인 것 같은데 뭐? 아빠가 변호사? 엄마가 뭐 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고정관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예측해야죠. 아까 위에서 우리의 예상과 기대가 같아야 우리는 좋아하고 다르면 싫어한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스테레오타입,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예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당연히 그들은 반응하는데 생리적으로 마치 뭐처럼? 그렇죠. a threat, 위협인 것처럼 반응한다. 즉 마이너스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앞에서 파악했던 거랑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아시겠죠? Their blood vessels constricted. 혈관이 수축되고 그 다음에 심장 활동이 막 바뀌어요. In these interactions, 자,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참여자들은 또한 봅니다. 학생들인데 학생들을 보는데 어떤 학생들을 보냐면 violated stereotypes. 자, 고정관념을 위반한 학생들, 즉 나의 고정관념을 깨는 애들을 less likable. less likable란 뭐예요? 덜 좋아한다, 즉 싫어한다. 마이너스로 여러분 인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또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stereotypes that are descriptive. 자, 고정관념인데 descriptive한 고정관념은 쉽게 prescript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실전에서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왜냐면 지금 이탈릭체로 또 기울어져 있잖아요. 일종의 좀 전문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다 했기 때문에 결국 앞에 내용과 같은 말. 일단 같은 말로 처리하고 넘어가야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진다고 했으니까 결국 앞에 거랑 같은 말하고 퉁 치고 넘어가야지. 여기서 어떻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같은 말이라고 처리를 조금 해주세요. 일간말 처리.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실전에서는 일단 같은 말이야 라고 대충 처리하고 넘어가주는 센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The phenomenon, 현상은, 그 현상은 it turned out, 뭐뭐로 밝혀졌습니다. 그 현상은 어떤 신경과학적 설명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 세미콜론 있으니까 등호 표시하시고, 결국 이 요약문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그 현상이 뭘로 밝혀졌는지, 한마디로 위에 있는 현상을 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미콜론은 등호니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현상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험이 계속 반복했던 메시지는 뭐예요? 맞아요. 우리의 기대랑 반하는 현상이 벌어지면 우리는 기분이 나빠진다, 스트레스로 느낀다, 이거죠. 아까 위에서 이미 파악했던 거, 그거를 선택지에서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결국 글의 주제를 깔끔하게 써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염두에 두고 1번 한번 볼까요? 우리의 뇌는 1번에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표현이 있어. 이 prefer A to B입니다. 이거 A to B에서 뭘 좋아하는 거예요? A를 좋아하는 거예요? B를 좋아하는 거예요? 빨리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prefer A 하면은 A를 좋아하는 겁니다. to B, B보다. 그래서 요 그 to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부등호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B보다 A를 좋아한다. 이제 보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보통 전치사 over나 to를 씁니다. 그럼 이거 맞는 말이야? 우리는 실제 현실을 더 좋아해요. 예측된 현실보다. 근데 이 두 개 중에 뭘 좋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이 두 개가 뭐 되는 걸 좋아하는 거야? 이 두 개가 서로 맞는 걸 좋아하는 거지. 다시. 예측과 실제가 맞는 걸 좋아하는 거지. 예측보다 실제 뭐 현실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번은 지문에서 말한 지문에서 내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근데 정확히 여기서 뭐가 중요해? 내 몰랐으면 외워야 돼. prefer A to B. 이거 사관학교 선택지 빈칸에도 나왔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몰랐으면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인간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경향성? 대리아를 부정하는 경향성이 있대요.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경향성이 있대요. 자, 우리 고정관념을 부정했어요. 우리가 고정관념에 대해서 내 고정관념 이거 아니야 이랬어요. 네, 이거는 지문 내용과 전혀 맞지가 않죠. 내 고정관념과 안 맞으면 싫어하는 거지, 고정관념을 내가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X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인간은 조건화돼 있습니다. 뭐 하도록? 피하도록. 자, 그럼 뭘 피해요? 자기랑 닮은 사람을 피해요? 닮은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뭘 피하고 싫어해요? 그쵸,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른 거를 피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이 뒷부분 리sem블이 아니라 오히려 내 기대와 다른 걸 피한다. 내 기대와 다른 것을 피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4번. Our brain dislikes. 우리의 뇌는 싫어해요. 자, 여기 왼절 이렇게 딱 표시해. 그리고 뭐 할 때 싫어하는지, 이 선후 인과관계가 맞는지를 제발 따져봐야 돼. 우리의 뇌는 싫어하는데 마이너스. 언제? Something goes against its prediction. 뭔가가 go against. 충돌할 때, 예측과 충돌할 때, 이게 지금 이 지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었던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 4번이구나. 깔끔하게 잡아낼 수 있고요. 5번. When dissatisfied. 우리가 불만족할 때 뇌는 작동합니다. make 오른쪽 자리 2개. 뇌 자신을 the feel better. 더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가 뭔가 꿍 했어요. 그러면 기분 좋게 만들려고 막 뇌가 작동한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불만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현실과 기대가 일치하지 않으면 불만족하는 거지, 불만족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 지문에서 전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왼절과 주절 화살표 긋고 이 선후관계 따져보시면 지문에서 이런 선후관계를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파악하시고 정답 몇 번? 4번으로 가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이 21번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학습 목표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선생님이 맨 처음에 보여준 것처럼 주절과 부사절을 통한 선후 인과관계 반드시 주목을 했었어야 했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갑자기 중간에 실험이랑 연구가 나오면 머릿속에 뭐 떠올려야 돼? 이거 결국 앞에 내용과 같은 말을 하겠구나 라는 결간말이라는 거 여러분 인식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실전에서 중요한 거, 지금 이 부분이 descriptive가 prescriptive가 된다라고 했을 때, 즉 글을 읽을 때 엥 했잖아요. 엥.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서 이제 패닉에 빠지는 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 일단 같은 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했으니까 결국 일단 같은 말이다 라고 처리하고 가고, 어차피 요문요반은 이 현상이 뭘로 들어왔냐, 이 현상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그냥 지문 위에 내서 반복된 내용을 그냥 정답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그런 독해 전략이 매우 필요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같은 말로 처리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사후적으로 descriptive와 prescriptive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건 이제 뭐 관심 없으면 안 들어도 되는데, 우리 descriptive는 describe에서 왔어요. 피디님, describe 무슨 뜻이죠? 설명하다, 묘사하다. 그러니까 설명 묘사는 있는 그대로를 그냥 설명 묘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비동사 같은 거예요. A는 B다, 이런 게 이제 descriptive예요. 그럼 이 지문 내용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뭐 라틴 애들은 호긴이나 라틴 뭔가 좀 못 산다,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게 descriptive인데, prescriptive는 뭐냐면 규범적인이거든요. 이게 prescript가 pre가 미리고 script가 쓰는 거라서 우리가 보통 처방하다는 뜻으로도 알고 있어요. 처방은 여러분들 그 아파서 의사 선생님이 그 병에 대해서 처방을 해주면 그 약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반드시 먹어야 되죠. 그래야지 낫는 거죠. 그러니까 처방적이라는 것은, 처방하는 거는 규범적이 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A는 B여야만 한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descriptive, 묘사한다는 건 A는 그냥 B다인데, 규범적이란 건 A는 B여야만 한다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인데, 고정관념이라는 거, 라틴계, 흑인계 애들은 조금 못 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이 새끼들 못 살아야 돼 라고 한다. 왜? 내 기대랑 안 맞으면 내가 기분이 나쁘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반드시 못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규범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 여기까지 이해할 필요는 솔직히 딱히 없는데, 근데 그건 있어야 되더라. 이 descriptive, prescriptive도 이 뜻을 알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한글 뜻은 좀 어려워. 기술적인, 규범적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의미다. 기술적이라는 게 이런 의미다라는 걸 여러분 좀 알고 계시고 이해해 준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3가지 학습 목표, 선생님 왼쪽에 적어놨으니까 이거 염두에 두시고 잘 피드백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더 가져가시고 싶으면 가져가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주제 문제입니다. 가볼게요. Facing large-scale long-term change. 큰 규모의 그리고 장기간의 변화에 직면하는 것은 can seem overwhelming,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상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overwhelming 몰랐으면 반성해주세요. 압도적인. 그렇잖아. 규모가 너무 크고 너무 장기적인 거, 그런 거에 직면하는 건 압도적이죠. 그 다음 문제인데, 자, 뭐와 같은 그 전 지구적인 컨테이전, 전염, 그리고 경제 불평등 같은 그런 문제들은, 자, so에 반응해야 돼. 너무나도 복잡해서 that, 이것도 so하고 that 짝으로 봐야 돼. 그 결과 it can be hard, 그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무엇은? to believe, 믿는 것은. 뭘? 어떠한 개입이 might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이런 문제들은 너무 복잡해서 내가 좀 개입을 한다고 해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건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딱 해석을 하는 순간 여러분 뭘 느껴야 되냐면, 아, 내가 뭘 해도, 개입을 해도 차이를 만들기 어렵구나. 즉, 이거 너무 압도적인 거구나. 아,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거랑. 아시겠습니까? 결국 같은 말이야. 압도적이라는 거. 내가 한다고 해서, 개입한다고 해서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압도적인 거죠. 결과말. 이렇게 읽어야 돼, 글을. 아시겠어요? 전혀 다른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똑같은 말이라고. 응? 이 글로벌 컨테이전 이코노미 이니퀄리티스가 이게 라지 스케일 롱텀 체인지인 거지. 그 다음, working through fears of what could be. 그 work through 하면은 through가 뭐뭐를 통해서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애쓰고 일하는 거. 그래서 일종의 deal with 이런 뜻인데요. 뭐뭐를 해결하는 건데, 자, 뭐의 두려움? what could be, 뭐가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해결하는 것 이렇게 했으니까 일종의 여기 이제 problem 나오고 이제 솔루션으로 이렇게 전이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depends on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depends on. 자, 이게 여러분 depends on 항상 이렇게 역할살표를 좀 해주세요. 이거에 달려있다 해가지고 아주 강한 원인 같은 거를 제시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하나 써줄게. A depend on B 하면은, 특히 이제 추상적인 지문에서
A는 B에 달려있다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내셔야 돼요. A는 B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B에 조금 주목을 해줘야 돼. B에 나오는 이 원인에 딱 주목을 해줘야 돼요. 쉬운 말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 나의 현재의 성적 문제는 이성 문제에 달려있다 하면은 지금 성적 왜 안 나오는 거야? 이성 문제 때문인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주요한 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포착이 딱 돼야 되는 겁니다. 원인을 강조하는 표현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솔루션, 이거를 지금 해결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Connecting with Abstract에 달려있다 했으니까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조를 한번 해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추상적인 것과 연결하는 것에 달려있대요. 근데 이 말이 선생님도 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싶었어요. 앵스러웠어요. 추상적인 게 뭔데? 자, 그럴 때 쫄지 말고 바로 뒤에서 필자가 for example 통해서 봐봐. 이게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라니까. 앵스러울 때 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예시에다 등호 표시하시고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 못했다 하더라도 얘들아, 독해 전략상 이 말을 이해 못해도 어차피 뒤에 예시가 똑같은 말로 구체적으로 풀어주니까 내가 여기 잘 읽으면 어차피 이 말 같은 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지 여기서 또 패닉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링킹 있는 건데 문제야. 뭐와 같은 문제? 기후변화 같은 문제를 with 뭐뭐와 있는 거, link A with B, realities of our own neighborhood, jobs and relationships. 현실인데 우리 자신의 동네, 직업, 관계 이런 실제 현실과 있는 거. 다시 기후변화를 이런 우리의 실제 현실과 있는 것은 translate, 바꾼대요. translate A into B야. 개념적인 생각을 구체적인 감정으로 바꾸어 준답니다. 즉 이렇게 굉장히 기후변화 같은 추상적인 거를 이런 현실적인 거랑 이제 연결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뭔가 좀 구체적인 감정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말이 그냥 이 말과 같은 말이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퉁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지금 중요한 정보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thinking of,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그 해변들인데 어떤 해변? 우리가 사랑하는 해변이 사라질 수 있을지, 어떻게 더 빈번한 홍수가 우리의 집을 파괴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만 할지, flee mounting wildlife risks, 이렇게 막 점점점 커지는 야생의 위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것은 thinking이 주어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뭘 일으켜? feeling like anger, sadness, or guilt.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일으킨다고요. 한마디로 근데 얘들아, 이것도 지금 하나하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면 감정이 생긴다라는 건 이 앞에 말과 완전히 똑같은 말이잖아. 기후변화를 실생활과 연관 지으면 구체적 감정이 드러난다랑 완전 똑같은 말이야 지금. 같은 말이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실전에서. 응? 그 다음 A recent study found that, 와우, 우리 21번이랑 완전 똑같아. 최근에 연구원 데디아를 발견했대. 그러면 연구 결과니까 역시 여기 뒤에 또 주목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21번이랑 학습 목표가 똑같아. 또 왼절 나오죠. 왼절에다 이렇게 부사절 표시하고 부사절과 주절을 통한 선후 인과관계에 주목을 해줘야 되겠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 뭐에 의해서? 잠재적인 기후변화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아. 이 추상적인 기후변화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뭔가 영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They are more likely to support carbon reduction efforts and push for proactive policies. 사람들은 더 지지한대요. 뭘 지지해? 탄소 감축 노력이라든지 지지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proactive, 더 활동적인 정책을 더 푸시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이렇게 딱 선관계 잡아야지. 결국 중요한 건 뭐야? 아까 위에서 말한 거랑 똑같은 거야.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돼. 내 실생활과 연결을 지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할 거다? 더 노력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forming emotional connection to potential futures. 감정적 연결을 만드는 거야. 뭐와? 그 미래의 가능한 미래와 감정적 연결을 만드는 거. 이 감정적 연결을 만드는 것도 이 위에 있는 추상적인 기후변화라는 거를 현실과 한번 연결짓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거. 그게 우리가 움직이도록 한대. 자, from A to B. Denial and despair. 부정과 절망으로부터 액션, 행동으로 움직이게 한다. 한마디로 앞에 거랑 또 똑같은 말이야. 감정적으로 이 추상적인 문제들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행동할 수 있다라는
앞에 내용과 또 결국 같은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보라색 부분 계속 반복됐던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걸 가장 잘 나타내는 선택지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보셔야겠습니다. 1번 effectiveness, 효율성인데, 자, make 오른쪽 자리 2개. 멀리 떨어진 문제를 personal,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의 효율성. 우리 먼 문제가 지금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기후변화 같은 거겠죠? 기후변화를 개인적으로 만든다.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만드는 게 뭐겠어요? 감정적으로 만들고 내 실생활과 연관 짓고 이렇게 하면은 행동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effectiveness 한 거지. 그래서 요 말이 보라색이 우리가 지금 위에서 파악한 핵심 내용과 잘 맞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personal이라는 단어가 중요했고요. 2번. 근데 이건 선택지 2번 보자. impacts, 영향력인데 부정적인 톤의 영향력, 뉴스에서의 부정적 톤의 영향력. 이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인데, 지문에 애초에 부정적인 뉴스에서의 톤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뉴스가 안 나왔어요. X 하셔야 돼요. 3번. contribution of experts, 전문가의 기여. 어디에? 큰 규모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문가의 기여. 전문가 안 나왔습니다. 전문가가 기여하지 않았어요. 큰 문제를 우리의 어떤 현실과 이어서 감정을 만들어야지 행동할 수 있다지 전문가 안 나왔어. 4번. limits of personal intervention. 개인의 intervention 또 나왔네요. 개입이에요. 개인의 개입의 제한.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인의 개입을 제한하는 거. 뭐 하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개입을 제한하자. 개인의 개입을 하지 말자. 이런 건데, 여러분 지금 개인이 개입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요. 기후변화를 개인적인 삶, 개인의 어떤 감정 이런 거랑 연관을 지으라고 했어요. 지금 언제 개인의 그 개입을 제한하자고 했습니까? 네,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죠. 5번. 위험들이라고 돼 있는데 뭐의 위험들? Attempting to predict events. 사건을 예측하려는 시도의 위험이에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앞으로 기후변화 봐봐. 우리 앞으로 해변이 사라질 수도 있어. 우리 막 집을 파괴할 수도 있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5번에 attempting to predict events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뭔가 이제 추상적인 기후변화를 조금 이제 구체적인 걸로 생각을 해보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거에 위험이 나왔어요? 위험이 안 나왔죠. 그걸 해야 우리가 여기에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위험들, 이런 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제한된 정보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선택지를 디테일하게 잘라보시면은 전혀 지문에서 말한 핵심과 벗어나 있는 것들로 나머지 오답 선택지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학습 목표 다시 한번 얘들아 보도록 할게. 요 A depend on B 정리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for example 얘들아, A가 있고 for example이 있어. 그리고 B가 있어. 그럼 어떤 판단해야 돼? A는 B다 라고 판단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아무리 A가 앵스러워도 B 내용을 통해서 그냥 통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풀이 전략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초적인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이걸 못 봤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여기 연구 결과 뒤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연구 결과가 아까 21번처럼 왼절과 주절을 통한 선후관계, 다시 부사절과 주절을 통한 선후관계, 선후관계 주목한다만 해도, 사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 연구 결과 뒤에 이거 하면 이거 한다, 이 부분에만 여러분들이 집착하면, 여기 봐봐 얘들아, personally affected 해야, personal 하면은 뭐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서포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성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만 그냥 꽂혀도 그냥 답을 쉽게 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답으로 가는 길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어차피 단락은 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결국 같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찍어도 괜찮은데, 내가 실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수많은 이 글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는 법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면은 답으로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그럼 왜 이렇게 다 알려주세요? 확률을 높이려고. 실제 수능에서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면은 그래도 80, 90% 확률인데 나머지를 보면 이제 100%구나, 나는 틀릴 수가 없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23번도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24번 가볼게요. There was once a certain difficulty. 한때 어떤 특정한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뭐에 있어서? The moons of Jupiter. 목성의 달들에 대해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럼 목성의 달들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대요. 궁금하네요. 뭔지. 자, 이 위성들은요, were studied very carefully. 굉장히 조심스럽게 연구가 되었대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 뭘 주목했냐면 그 위성이요, 때때로 seem to be ahead of schedule and sometimes behind. 자, 여기서 이제 전치사 ahead of랑 behind를 좀 아셔야 되는데, 때때로 이 위성들이요, ahead of schedule 무슨 뜻이에요? 스케줄 앞에 있는, 그러니까 좀 빠르다는 거죠. 예정된 스케줄보다 빠르다는 거고, behind 뒤에 생략된 건 스케줄이에요. 그럼 behind 스케줄은 무슨 뜻? 스케줄에서 뒤처져 있으니까 느리다라는 겁니다. 새끼들이 어쩔 때는 좀 빠르고 어쩔 때는 좀 느리네 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ahead of schedule, behind schedule 이런 표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어야 했어요. They were ahead. 자, 여기 봐봐. 그 위성들이 ahead of schedule이겠죠? 예정보다 빨라. 자, 여기도 부사절 when 표시 딱 해줘야지. 뭐 할 때 그럼 예정보다 빠르냐면 우리 목성이 특히 지구랑 가까워가지고 가까울 때 빠르다는 겁니다. 지구랑 가까우면 빠르고요. And behind. 그리고 느려요. 언제? 왼절 딱 표시하세요. 목성이 지구로부터 멀 때는 느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빠르고 언제 느린지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뭐 이게 과학 지문이라서 이걸 완벽하게 내가 원리를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렇구나 라고 이 선후관계만 일단 딱 머릿속에 꽂고 내려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This would have been very difficult thing.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To explain, 설명하기에. 뭐에 따라서? 이 중력 법칙에 따라서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었어요. 아, 이 불가사리한 거야 이게. 만약 법칙이 does not work, 작동하지 않는다면 even in one place, 심지어 한 군데에서조차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자, 여기 where은 부사절이야. 뭐뭐한 곳에서 it ought to work가 생각됐겠죠. 이 법칙이 작동해야만 하는 곳에서 단 한 군데에서조차도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 여기 뭐 부사절로 본다기보다는 이게 형용사절로 봐도 상관없겠네요. 다시 만약에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한 군데에서도 자, 어떤 한 군데? 거기에서 법칙이 작동해야만 하는 한 군데에서도 작동이 안 된다면 뭐 이 정도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어쨌든 법칙, 중력 법칙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그게 한 군데에서라도 작동이 안 된다면 it's wrong. 그건 틀린 거겠죠. 그쵸? 근데 the reason for this discrepancy 이유예요. 뭐의 이유? 자, but 뒤에 주목해줘야 되고요. 다시 but 뒤에 주목해줘야 되고 이제 이유가 나와. 뭐에 대한? 이 discrepancy는 갭입니다. 이 차이. 언제는 스케줄보다 더 빠르고 언제는 좀 늦은 뭔가 이 갭에 대한 이유는 매우 심플하고 뷰티풀했어요. 하면서 아, 이 문제에 대한 지금 원인이 등장을 하네요.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줘야 되겠어 안 해야겠어요? 당연히 엄청 주목을 딱 해서 읽어야 되겠죠. 목숨 바쳐야 됩니다. 읽을 때. It takes a little while. 약간 걸립니다. 무엇은? See the moons of Jupiter. 이 목성의 위성을 보는 건 약간 걸려요. 왜 걸리냐? Because of the time. 시간 때문이에요. 어떤 시간? It takes. 빛이 걸리는 시간 때문이에요. 자, 뭐 하는데 빛이 걸려? Travel, 이동하는데 from Jupiter to the Earth. 목성에서 지구로 빛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이 목성의 위성을 보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아, 빛의 이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 이것 때문이었군 이라고 파악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사절과 주절을 통한 인과관계 잡자. 이 목성이 지구랑 가까워지면 그 시간, 여기서 그 시간은 뭐겠어요? 당연히 빛의 이동 시간이죠. A little less, 약간 이제 적은 거고요. And when it is farther from the earth, 목성이 지구로부터 멀면 그 시간은 증가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빛의 이동 시간 때문이었구나. 원인이 이렇게 딱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달들이 appear to be 뭐처럼 보여요? A little ahead or a little behind. 약간 빠르거나 아니면 약간 늦어 보인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Whether they are closer to or farther from the earth. 걔들이 지금 지구에 가깝냐 아니면 지구로부터 뭐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결국 앞에 거랑 같은 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역시 결국 같은 말이죠. 그럼 이 글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목성의 위성의 그 스케줄이 달라 보였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1번 봅시다. The difficulty, 어려움인데 뭐의 어려움? 자, 중력 법칙 입증하는 거의 어려움. 지금 중력 법칙이 이 글의 핵심 소재가 아니죠. 목성의 위성이 왜 스케줄보다 앞서냐 뒤서냐의 원인인 거지. 2번 illusion. 자, illusion은 착각이에요. 자, 그럼 착각 빛의 도달 속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착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달의 그림자가 원인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왜 목성의 달들은 관찰되는가? 관찰되지 않는가? 자, 여기 where절에 부사절 표시 딱 해야죠. 뭐뭐한 곳에서라고요. 대의는 뭐예요? 요 달들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생략된 말 뭐예요? 왜 목성의 달들은 관찰되지 않는가? 이 달들이 관찰되어져야만 하는 곳에서. 그래서 여기 observed가 생략된 거예요. 자, 지금 사실 저는 24번은 이 선택지를 해석할 수 있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where이 부사절로 나올 때 조금 해석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늘 말하는 저의 좌우명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뭐뭐한 곳에서란 부사절이 어떤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주피터의 문들이 왜 관찰되지 않는가? 걔들이 관찰되어야 하는 곳에서. 딱 그 자리에서 안 관찰되고 왜 처음 스케줄보다 좀 빠르기도 하고 좀 느리기도 하는가? 그 이유가 뭐야? 빛의 이동 속도 때문이다. 이렇게 딱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이 의문문이 제목이 된다면 이 의문에 대한 답이 이 글의 핵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적절하게 정답은 3번이다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요 질문을 해줘야 여기 이렇게 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Question, answer. 4번 obstacles, 장애물이에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 그게 이제 과거 기술의 제한이다. 뭐 전혀 지금 상관없는 말이죠. 아무도 안 찍었을 것 같아요. 과거 기술의 제한 안 나왔으니까. 5번 ahead and behind. 여기 너무 좋다.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고. 여기까지 괜찮아. 뒤에 읽어볼까? Moons change their position by themselves. 달이요, 지 스스로 자리를 바꾼다. 지금 달이 자리를 바꿔가지고 스케줄이 달라졌어요? 아니죠. 이건 지금 이 필자가 강조한 이 원인을 지금 정확하게 반영을 아예 못하고 있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5번 틀렸다라고 판단하시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습 목표를 좀 잡아내면 어떤 현상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ahead of schedule, behind schedule 이 정도 표현 한번 적어볼까요? 글씨를 좀 예쁘게 쓸게요. 좀 확대해서. behind schedule. 이거 전치사만에도 있는 표현이다요. behind schedule 하면은 스케줄보다 늦은 이런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정도 알고 but 뒤에 뭐 해줘야 되겠어요? 그쵸. but 뒤에서 주목을 딱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주고, 특히 이제 이거에 원인이 나왔으니까 그 원인에 주목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장 해석. 자, 평가원이 어떤 해석을 직접 묻지는 않지만 사실 이 보라색이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말인데 여기 해석이 아마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좀 해드릴게요. 시간이 걸려 주피터의 문을 보는 데는 왜냐면 시간 때문이야. 어떤 시간? 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생략된 거예요. 어떤 시간이냐면 it takes light, 빛이 걸리는 시간이야. 뭐 하는데? 이동하는데. 자, 여러분 travel은 그냥 go예요. go. 이동하는데 주피터로부터 지구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를 좀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하면 it takes a 시간 투부정사라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과거 평가원 어법 문제에서도 여기 it을 that으로 바꿔놨던 그런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it takes 시간 투부정사. it takes. 그래서 원래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걸리다. 동사하는데. 근데 여기 A가 주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이런 거죠. 시간이 걸려 A가 뭐뭐 하는데. It took me 3 hours to get to the airport.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It took me 3 hours. 나에게 3시간이 걸렸다. 야, 그냥 나에게가 낫겠다, 얘들아. 미안해. 앞에 있는 대로 그냥 할게. A에게 시간이 걸린다. It took me 3 hours. 나에게 3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하는데? To get to the airport. 공항에 도착하는데.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Because of the time. 시간 때문인데 어떤 시간? It takes light. 빛이 걸리는 시간이야. 뭐 하는데? Travel from Jupiter to the Earth. 주피터에서 Earth까지 가는데. 됐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위치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죠. 여튼
그 악마한 디테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대충 선생님 해석 주식 읽고 그런 거보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실전에서 이런 구문이 나왔을 때, 대생략돼 있고 이런 구문 나왔을 때 정확하게 해석해가지고 잡아내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 학습 목표는 요거. 부사절. 이렇게 부사절일 때는 곳에서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까지 마지막 딱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약점,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정리하셨어요? 오케이.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어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나온 교육청 어법 중에서 가장 유의미하고 정말 오답 하나하나가 아주 날카롭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매력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수능급이다. 정말 문제를 잘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하나 과거에 또 이제 막 기출평가원 요소들이 막 떠오를 정도로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답률 1위에 랭크가 되었죠. 아주 아름다운 문제예요. 볼게요. 그나마 좀 내용이 쉬워서 다행이에요. 내용 자체는 이제 피드백에 관한 내용인데 Providing feedback to students.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선생님의. 그쵸? General psychology has shown that. 자, that 뒤에 내용상 주목해줘야 돼요. 일반적인 심리학은 뭘 보여주냐면 knowledge of results. 결과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스킬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그쵸? 내가 한 게 뭐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야, 결과를 알아야 스킬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자, advanced musicians are able to self-critic their performances. 자, 여기 advanced musicians. 자, 이 advanced가 뭐예요? 네,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우리 advanced level 하잖아요. 그래서 고급의, 이미 나아가진, 이미 발달된 이런 뜻이에요. 이미 발달된 음악가들, 즉 뛰어난 음악가들은 뭐 할 수 있어요? self-critic their performance. 자신의 수행을 스스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나서 내 연주 보면서 잘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잘하는 애들은. 그러나 but developing music students 그럼 얘는 누구예요? 위에서는 advanced musicians죠. 여기는 developing은 이제 발달 중인 음악 학생들은 이라고 하면서 이 벗을 통해서 이미 발달이 끝난 애랑 지금 발달 중인 애가 이렇게 문맥적으로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미 발달이 끝난 애들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지금 발달 중인 음악 학생들은요, rely on, 어디에 의존해? 선생님에게 의존한다는 거죠. to supply evaluative feedback, 이런 평가적 피드백을 주는 선생님한테 의존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독해의 차이 아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어법 문제도 이렇게 의미를 좀 파악하면서 읽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고 읽고 1번을 보면, 자, 1번에 지금 동사의 밑줄이지 않습니까? 자, 제가 동사의 밑줄이면은 뭘 따져봐야 된다고 했냐면, 자, really의 밑줄. 첫 번째 동사 자리인가를 일단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선 동사 자리인가요? 동사 자리가 아닌가요? 자, 여기 보시면, 그쵸? 여기가 주어고 여기 동사 있고 접속사가 있으니까 하나 더 주어 동사 나올 수 있는데 여기가 또 주어, 여기가 동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but 이후에 우리 developing music students의 동사 자리가 맞아요. 동사 자리가 맞아요. 그러면은 동사 자리다. 자, 동사 자리가 맞다면 그 다음에 뭐 따져봐야 되냐면 수일치랑 능수동을 따져보면 됩니다. 수일치를 따져보면 돼요. 자, 그럼 수일치를 따지려면 주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반드시 정확한 해석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여기 보면 주어가 뭐예요? 발달 중인 학생들이라는 복수형이 주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야 realize가 아니라 really다라는 거를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주어는 students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students가 주어니까 realize가 아니라 rely, 동사가 s가 없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어법 문제 1번은 사실 애들이 별로 답이 아니라는 거를 대부분 알고 있어요. 실제 평가에서 많이 안 나오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18%인가 반응률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한 거냐? 자, 잘 들어. 너희 중에 분명히 이렇게 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해석을 안 하고, 위에서부터 해석 안 하고 여기 벗 뒤에만 보는데 음악 학생들을 발달시키는 것은 이렇게 동명사로. 학생들을 발달시키는 건 선생님에게 달려있다. 어때요? 이 내용 기가 막히죠? 주어가 developing인데 주어가 developing이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그러면 동명사 주어니까 realize, s가 붙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ing는, 잘 들어, ing는 자리에 따라서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방금 너처럼 해석했다면 음악 학생들을 발달시키는 것이라고 지금 얘를 명사로 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단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얘는 형용사로 보면 발달하는 음악 학생들은 하면 얘가 이제 핵이 되니까 이렇게 복수로 봐야 되겠죠. 그럼 결국 그거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문맥에 따라 구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애초에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벗을 기준으로
advanced musicians와 developing students를 지금 대조하고 있다는 거를 내용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지 이걸 여러분들 동명사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용사, 현재 분사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발 항상 문맥을 좀 신경 쓰면서 어법을 내라. 너무너무 좋은 문제야. 문맥을 따지지 않으면 이게 지금 발달시키는 것인지 발달하는지 그거 어떻게 구분해? 알 수 없단 말이야. 반드시 주변 의미와 문맥 따졌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여기서 이걸 즉 여기서 스튜던트를 핵으로 보려면 해석을 해봤어야 했다. 이 말 알겠어요? 스튜던트를 네가 핵으로 보려면, 즉 developing 형용사로 보려면 해석을 해봤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developing은 이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developed countries. 중학교 때 이거 맨날 나오는데 현재분사 과거분사 공부할 때 developing countries. 그러면 요 지금 ing랑 ed가 명사를 둘 다 꾸미는 형용사, 즉 분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쓰이는 건데 이 위에 건 뭐예요? 이미 발전이 끝난, 발전이 완료된 국가, 선진국이고요. 발전 중인 국가, 이제 개발도상국 이렇게 우리 했었잖아 중학교 때. 이거 똑같아요. Advanced musicians는 이미 발전이 끝난 음악가들, 아주 established 음악가들. 여기는 발전 중인 학생들 이렇게 되죠. 이 두 개가 딱 이렇게 대조처럼 보여야지 얘들아. 이해되니?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평가 문제에서. is가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자, 여러분 이거 is가 맞아요 안 맞아요? Adapting novels is가 맞아 안 맞아요? 즉, 이 ing는 위치에 따라서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부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사는 좀 논외로 하고 부사 자리는 될 수 없으니까 ing는 형용사, 명사, 부사 다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봐봐. 이걸 형용사로 보면 각색하는 소설들이니까 is가 틀렸겠죠. 핵이 복수니까. 근데 명사로 보면 소설을 각색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is가 맞겠죠. 그럼 얘들아 이거 역시 뭘 가지고 풀어야 돼? 해석을 가지고 푸는 겁니다. 여러분 각색하는 소설들, 소설이 지가 각색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소설을 각색하는 거, 각색 장르를 바꾸는 거, 소설을 영화로 바꾸는 거 뭐 이렇게. 그럼 얘는 이 ing가 꾸며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의 명사인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의 명사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is가 그때 평가 문제에서 적절했다는 거죠. 다시 이거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각색하는 소설들을 각색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지. 즉 ing가 형용사로 쓰냐 ing를 명사로 쓰냐 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기준이 뭐? 반드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석을 통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해석. 여기서도 Advanced musicians, developing students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1번을 좀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과거에도 여러분 선배들이 평가원에서 저렇게 이제 밑줄이 있었을 때 정말 단순 수일치인 줄 알았는데 틀린 학생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잘못 생각해서. 자, 그 다음 The most constructive feedback. 자, 내용적으로 가장 건설적인 피드백이라고 했으니까 최상급을 통한 필금동이 일어나고 있네요.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뒤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건설적인 피드백은 is that which. 여기서 that은 피드백이다. 여기 대명사죠, 대명사. 가장 긍정적인 피드백은 피드백입니다. 어떤 피드백인데? which expresses, 표현하는 거예요. 차이를, 뭐와 뭐 사이에? 학생의 수행인데 한 곡에 대한 수행과 이 최적의 버전 사이에 discrepancy, 또 나오네요. 갭을 보여주는 그런 피드백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which의 밑줄이야. 얘들아, which의 밑줄일 때는 뭘 따져봐야 되죠? 일단 주목보 자리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은 주목보 자리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 자리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관계대명사면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죠. 네, 바로 동사 expresses가 나오는, 넣고 돌리면 피드백이 표현한다. 여기 이제 비어있기 때문에 주어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 적절히 쓰였다 생각을 하고 2번은 넘어가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다만 아마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 that을 대명사로 보지 못하고, 이게 조금 사실 빈도가 높진 않아요. that which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못 보고 이걸 접속사 that으로 보면
접속사 있고 왜 또 which 접속사 나오지? 이게 뭐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2번을 찍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이게 좀 틀렸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that which 요렇게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이 that이 여기서 뭐야? 대명사. 자, 가장 건설적 피드백은 is that. 피드백입니다. 어떤 피드백? 뭐뭐 하는 피드백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명사 whic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종의 이제 what 같은 거죠. what expresses. what the thing which that which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전문가 선생님들은 더 상세한 피드백을 줘요. 누구보다? 제너럴한 평가보다. 그리고 음악 선생님들은 일반적으로 대디아를 깨닫습니다. 인식합니다. 더 구체적인 선생님의 피드백이 facilitate은 help로 어렵게 쓴 말, 뭘 돕는다? 학생들의 성과 개선을 돕는다 라는 거예요. 연구자들은 또한 탐구했대요. 자, 뭐뭐인지 아닌지를 탐구했대요. 자, 여러분들 whether에 밑줄이 있으면 뭘 따져봐야 되냐면 주목보 자리인가 따져봐야 되는데, 자, 동사 뒤에 지금 목적어 자리예요. 그러니까 잘 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반드시 whether는 어때야 되냐면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완전한지 안 한지만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뭐인지 아닌지를 탐구했는데 feedback of effective teacher, 효과적인 선생님의 피드백이 is more often positively or negatively expressed, 더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표현되는지 여부를 따져봤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B, PP이기 때문에 뒤에가 뭐 더 이상 어떤 성분이 들어올 것 없이 선생님의 피드백이 긍정적으로 표현됐는지 부정적으로 표현됐는지 이렇게 이제 완전한 문장이 지금 온 거예요. 뒤에 빈자리 없습니다. 즉, constituting praise or criticism. 다시 말해서 칭찬을 이루고 있는지, 이 positively가 칭찬이죠. 그리고 negatively가 비판이겠죠. criticism을 이루고 있는지, 뭐 이걸 이루고 있으면서,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이루면서, 네, 이거는 컴마 ing 일종의 분사구문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뒤에가 완전하니까 3번도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여러분 여기 뭐가 있냐면 or이 있습니다. or. 그래서 whether 주어 동사인데 거기에 이제 or 들어가면서 이 whether라고 호응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큰 이상은 없어요. 자, 그다음 one might intuitively think that. 자, 긍정 부정 이제 둘 중에 뭘 좋아하냐, 애들이 이걸 한번 좀 살펴봤는데, 우리는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대요. 벌써 여기서 이제 통념의 스멜이 나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냐면 긍정적 코멘트가 are more motivated, 더 동기부여된다. 자, 여러분 ED에 밑줄이 있습니다. ED에 밑줄이 있을 때는 뭘 따져봐야 돼요? 동사 자리인가부터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동사가 이미 a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동사라기보다는 분사, 형용사에 가까워요. 형용사예요. 자, 그러면 형용사라 그러면 반드시 뭘 따져봐야 되면 능수동을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인 코멘트가 동기부여된다. 이거 말 돼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긍정적인 코멘트, 이거 말이잖아. 말이 어떻게 동기부여가 됩니까? 말은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능수동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를 딱 한 번만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이건 당연히 틀렸죠. 뭐라고 바꿔야 되겠어요? 긍정적인 것이 동기부여를 준다. 누구에게? To students. 특히 뒤에 학생들에게 라는 말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어줘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are more associated, 뭐와 연관돼 있다? 더 효과적인 티칭과 연관돼 있다라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능수동인가를 생각을 해봤다면 그냥 깔끔하게 야, 코멘트가 어떻게 동기부여돼요? 코멘트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지.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4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기에 나머지가 너무 어려워. 지금 나머지가 좀 너무 빡세가지고 4번이 사실은 되게 싱겁게 풀리는데 너무 1번, 2번, 3번 오답의 요소들이 매력적이어서 사실 좀 쉽지 않았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연구는 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비록 긍정적 피드백이 아마 더 도움이 되겠지만, 좀 어린 애들한테, 그리고 1대1 과외에선 도움이 되겠지만 더 발달된, 더 잘하는 음악 학생들은 받아들이고 혜택을 얻어요. 뭐로부터? 더 좀 비판으로부터. 그러니까 부정적 피드백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좀 알려주세요 라는 걸 더 원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은. 자, 5번은 likely의 밑줄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 물어볼게요. 5번 뭐 쓰나 치는 거의 없지만 그럼 그건 알고 계십니까? likely는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참고로 둘 다 된다는 거 오늘 몰랐다면 다 정리해 주세요. ly가 있지만 lovely처럼 뭐 usually 이런 것처럼 형용사가 되고 부사가 됩니다. 자, 이 형용사일 땐 여러분들 맨날 많이 봤던 게 이거예요. be likely to 부정사 할 때 요때 이제 형용사로 쓰이는 거고, 근데 얘는 지금 be likely to 부정사가 아니라 이렇게 more helpful 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부사로 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probably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부사. 자, 부사의 밑줄이 있다면 부사가 지금 형용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적절하다라고 5번은 그냥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죠.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 때 형용사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어법 문제에서도 다 해설을 마무리했습니다. 2번 같은 게 조금 빈도가 낮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참고로 whether는 여기서 주목보 자리에 있고 뒤에가 완전하면 that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that도 되고 whether도 되거든요.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근데 여기 5월이 있으니까 의미적으로 그리고 아주 잘 호응이 되니까 이걸 that으로 바꿀 필요는 절대 없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둬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해설하면 다 될 것 같고요. 집에서 다시 한번 1번하고 1번 잘 피드백 해주시고 2번 표현 that which 이런 것도 좀 정리 한번 해주시고 4번 능수동만 따졌으면 됐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